안녕하세요.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래의 성수동이 어디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수동?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하시죠? 성수동은 과거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로변 평당 3천만 원 하던 시세가 2억까지 올랐죠. 지금 말씀드린 제2 경부고속도로 수혜지역을 연구하면 성수동처럼 현재는 저평가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할 지역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 세종 제2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구간입니다. 포천 신북 IC부터 시작하여 구리를 거쳐 강동을 통과한 후 광주, 용인, 안성, 천안, 세종까지 총 177.5km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구리 포천 구간은 민자 사업이며 12년 6월 30일 착공하여 17년 6월 30일 정 구간 개통을 하였습니다. 포천 신북, 포천, 선단, 소울, 밀락, 동의정부, 남별내, 중량, 낭구리 44.6km이며 서울분기점, 신북 나들목은 왕복 4차로, 서울분기점, 낭구리 나들목은 6차로입니다. 1시간 30분대 소요되는 시간이 완공 후 40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구리 세종 구간은 서울 세종고속도로라고 지칭되며 그 이유인즉 먼 미래에 부산까지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개 구간으로 분리해서 공사 중이며 국가재정산업으로 추진하여 국비가 투입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 IC는 강동, 초이, 광주 성남, 오포, 부경인, 동용인, 남용인, 안성 바우더기, 안성 맞춤 72.2km입니다. 24년 말 개통 예정이고요. 이 구간 IC는 금강, 서운 입장, 동천안, 영기, 세종 55.9km로 25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조 6천억 원, 총 길이 128.1km입니다. 왕복 4에서 6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성과 용인 구간은 최고 시속 140km까지 낼 수 있도록 최신 설계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최고 시속은 110에서 120km였으나 20km 더 상향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통행시간 단축, 차량 운행, 비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제한 속도가 120km로 서울 세종 통행 시간이 기존 108분에서 74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의 12%,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의 20% 안팎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경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와 지체를 줄임으로써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6만 6천 명, 생산 유발 11조 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각 경유지 부동산의 긍정적인 효과와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수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북쪽 수혜 지역입니다. 낭구리에서 포천 신북 IC 쪽은 당연 포천 서울 IC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받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가장 인접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낭구리 IC에서 포천 서울 IC까지 약 19분 소요되며 총 길이 28km에 불과하지만 한남 IC 입구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약 38분 소요되며 총 길이 31km이기에 수도권과 입지적으로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23년 2월 7일에
포천 서울 제이시에서 남양주 조안면까지 이어지는 33.6km 구간 및 양평 IC 부근까지의 고속도로가 연장되었죠. 포천에서 조안까지 주행거리는 16.4km, 주행시간은 35분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서울 외곽의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물류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고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류업계 쪽에서는 관심이 아주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건축 자재비와 건축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이어졌죠. 그래서 물류센터 착공이 지연되고 PF 사업 부실과 중단으로 착공 중단 및 사업 포기 사례가 늘었습니다. 25년 이후 신규 물류센터 공급이 많이 감소하여 수급 균형에 도달하고 이제 포천 세종고속도로를 축으로 많은 물류센터 및 기업들의 공장, 연구소, 사옥 등이 다시 이전하고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수동입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이제는 가치 상승이 제일 많이 된 지역으로서 대로변이 평당 3천만 원대에서 현재는 2억 원대를 넘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며 가장 부동산 가치 상승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을 뽑으라면 당연히 포천 서울 IC 주변 토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쪽 수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수해를 받고 성장한 강동구, 성남, 분당, 광주, 용인, 안성, 세종 같은 큰 도시들이 많죠. 그쪽에도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일 눈여겨보실 곳은 단연 남용인 IC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독성리, 중릉리 일원에 개발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면적 약 126만 평, 사업비는 약 3조 4,895억 원, 21년 3월 29일에서 26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하는 SK 하이닉스 FAB 공장 4개소가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단지입니다. 또한 일반 산업단지 소부장 기업 50여 개소가 입점 예정입니다.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여 메모리 신규 사업장을 조성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 완성되면 매달 최대 8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계획 발표 후 3년이 지난 22년 4월까지도 토지 보상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지연되면서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70% 이상 진행되면서 수용 재결 신청 가능 기준인 50%가 넘어섬에 따라 국가 명령으로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용 재결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사업 시행자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보상 및 행정 절차가 끝난 후 반도체 공장이 착공될 시기는 24년경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남사읍, 왕장리, 창리 일원 면적은 약 226만 평에 삼성 FAB 6개소 및 소부장 및 펠립스 기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투자 규모가 360조 원이며 삼성이 미국 테일러시에 짓기로 한 파운드리 투자 규모가 20조 원이기에 테일러와 비교해도 15배 큰 규모이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사업장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국내에 3개 캠퍼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년 첫 가동된 기흥 공장과 20년 가동된 화성 공장, 그리고 17년 가동된 평택 공장의 총 부지 면적은 179만 평이지만 용인은 약 215만 평이기에 엄청난 큰
공장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 규모로 다 합한 규모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360조가 투자되기에 고용 인원은 약 7만에서 10만 명 예상되며 3인 가구로 계산하면 무려 약 21만에서 30만이기에 동탄 1지구에서 2지구 전체 인구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용 인원 창출과 부수 협력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이곳에서 지출하다 보니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결국 부동산 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용인 남사 원산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인 원삼 쪽인 25년 펩 1 착공 후 27년 펩 1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용인 남사 쪽은 26년 부지 착공 후 이후 28년 펩 1 착공, 30년 펩 1 가동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으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11년 연속 수출 1위의 산업으로 국내 수출의 약 16% 정도 차지하며 GDP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이템입니다. AI와 사회 기반 시설, 안보 자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과거 석유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로 남사읍과 이동읍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만큼 주변의 상업시설과 공용주택 지구 단위 개발로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교통 편의성을 늘려주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화성, 봉담, 동탄, 용인 이동, 용인 원삼, 용인 백암, 안성 일주까지 동서를 연결할 예정이죠. 제4차 국가철도 구축망 경강선 연장 계획에 이어 제2 경부고속도로까지 24년 12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남부 토지 투자 시 남용인 IC 위치 주변 토지를 크게 주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부동산 정보를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